약간 또 의구심이 들어요. 뭐 열정이 있는 부분이 맞는지.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저를 그냥 맡고 있는 거였어요. 안식년을 보내고 나서 창업을 또 시도를 했었는데 네. 잘 되진 않았어요.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서 저희 아이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그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든 생각은, 사업이란 거를 저는 당시에 그냥 어쩌다가 하게 됐고, 그게 좀 이어져서 거의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길게 생각하고 해야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게 와도 버틸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겠다. 10년, 2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나는 이걸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네. 지속할 수 있는 게 어떤 가치관이다라고 아, 하면서. 맞아요. 제가 생각한 건 돈은 아니었고요.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기간, 별개로 어쨌든 그 기간에 너무 고립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세일즈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각도 오히려 많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고,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저도 계속 성장하고 아이템도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느 정도 규모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지금 생각으로 한 100명 정도는 주변에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창업을 시도하다가 그런 부분에 약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립됐다. 다시 좀 사람이 많은 회사에 가야겠다. 그 뒤로 한 1년 반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창업을 하러 나왔거든요. 1년 반 동안 그 사람들 속에서 너무 좋았어요. 감각이 많이 돌아왔고요. 똑똑한 사람들하고 계속 서로 어울리고 하니까 계속 뭔가 발전이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1년 반 동안 세 군데를 다녔어요. 네. 제가 첫 번째 회사에 갔던 목적은 사람 많은 데 가자였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중요한 감각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네네. 기술이. 제가 한 번도 개발자로 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개발자가 되게 많은 회사로 갔었어요. 한 150명 정도 되는 회사에 갔었고, 거기서 한 7개월 정도 있었는데 과정은 되게 좋았고요. 그 회사에서 경험은 너무 좋았고, 저도 개발자로 되게 만족하고 살았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당시에 개발자로 일하면서 그때 이제 연기를 시작하긴 했거든요. 일단 연봉을 너무 적게 받았어가지고 개발자로 일하면서, 저는 시장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거든요. 많이 지원서를 넣어서 마지막에 2군데 정도 붙었고, 나쁘지 않은 오퍼를 줬었는데, 하나는 모르는 회사에 지원을 하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다는 회사이긴 한데 이게 어떤 회사인지 너무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제가 결국에 선택한 데는 면접을 보게 해달라 해서 면접 보고 연봉 낮은 상태로 들어간 회사는 이제 기술을 총괄하시는 분이 제가 그분한테 되게 배우고 싶은, 존경할 만한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7개월 일하고, 근데 어쨌든 계속 연봉이나 이런 게 너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사실 두 번의 이직이 연봉을 높이는 이직이었어요. 창업은 지금은 생각을 안 하셨던 거네요. 좀 더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네. 좀 더 가정을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쵸.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나서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저희 투자사 엔틀러라는 외국에 있는 벤처 엔틀러, 캐피탈인데,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귀한 기회 같았고, 물론 프로그램도 좋긴 한데요, 팀원이나 공동 창업자나 아이템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 프로그램 들어와서 팀원을 찾고 아이템도,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갈 수 있고요. 창업 경험 전혀 없어도 되고, 거기 오신 분들은 다 대단한 게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나 대기업 많고 회계사 변호사분들도 오시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당장에 뭔가를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가게 된 이유도 사실 거기 대표님 그분한테 또 코칭을 받고 싶더라고요. 멘토를 네. 계속 찾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이제 멘토든 아니면 동료든 오셔온 네. 저희 회사의 직원이어도,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옆에 두고 같이 맞춰가고 싶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확률 낮고 어려운 맞아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엔틀러 이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투자사들에서도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투자자였으면 지금 창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찾은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엔틀러라는 게 보였고, 그래서 엔틀러의 인터뷰 보고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아니면 그 회사를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거를 해서 공동 창업자님 만나게 된 거군요. 저희는 위스라는 회사고 네. 위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제품은 요즘에는 많이 쓰시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업무나 뭐 팀플을 할 때도 지금 많이 쓰고 개인들도 많이 쓰고 슬랙 업무할 때 쓰는 메신저 네네. 같은 건데 요즘에 많이들 쓰세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받고 우리도 느끼는 문제가 그 중에 어디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문서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어디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어디 저장해놨는지 모르겠다. 그런 서비스들을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해서 검색해 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위스는. 메신저나 그룹 채팅, 문서 공유까지 네. 다 해서 네, 그걸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오, 걸 만들었어요. 네네. 맥 아니면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네네. 추후에는 뭐 모바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출시는 안 됐고 저희가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저희가 웨일리스트를 받았는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1, 2주 안에 한번 내보내서 베타 테스트처럼.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달 안에는 제대로 된 버전을 대대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엔틀러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피칭을 하시고 투자를 받으신 거고 그쵸.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면서는 힘드신 일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초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큰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모르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팀을 처음 만들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잦게 하면서 자주 회고를 하면서 일주일이나 돌아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는 예상대로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쵸. 사실은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대화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한 번씩 끊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번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수록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분이 더 팀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각자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업계 커뮤니티 그런 쪽으로 많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있고 저희 CEO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좀 더 엔지니어에 가깝고 되게 뛰어난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또 비즈니스 감각도 있어서 지금 CEO를 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은 개발 엔지니어링 커뮤니티가 좀 더 강하신 분이고 엔틀러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팀원을 찾는 게 경력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고 네. 거기서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포지셔닝 어떻게 네, 하실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강점이 제일 강해지고 그쵸. 강점 하나가 엄청나게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그쵸.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엔지니어링 쪽이 아니었고 디자인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픽적으로 보기에 좋은 예쁜 이런 디자인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있고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든지 사람들하고 컴퓨터하고 보통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제가 제일 큰 열정이 있다는 거를 떠올리게 됐고요. UI나 UX 쪽인가요? 네, 맞아요.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강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잡으니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대학생 때는 다들 네. 저보고 이제 프로그래밍 잘한다고 하니까 그쵸. 내가 엔지니어로서 소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근데 또 창업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하게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HR 같은 사람들 회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게 내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또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진짜 내가 계속 깊게 알고 싶고 뭐 열정이 있는 부분이 맞는지 그런 과정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소화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제가 해온 경험들이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뾰족하게 강점으로 가져가고 싶은 건 UI UX 디자인이고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혹시 포기하신 게 있어요? 솔직히 요즘 생각에는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지금은 뭐 일하고 가정 생각만 하고 있고 친구나 심지어 지인들과도 만나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했던 제한인자 같은 게 있었다면 저는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요. 네. 연기를 하기 전과 후로 바뀌고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저를 그냥 맡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나 뭐 능력을 그런 게 없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취는 이룰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방해물이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제한의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맞아요. 흔들리는 거는 지금도 계속 안에서는 끝없이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는 걸 그냥 안고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제 제가 가는 길을 계속 보고 그냥 꾸준히 갈 수 있는 거. 근데 외적으로는 또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이 떨어지거나 두렵거나 이런 거는 지금도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두렵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면서 그냥 네. 계속 가고 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찾아가시려고 했다는 그 여정이 꾸준하게 자기를 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대단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에요. 아까 자기 대면하시고 연기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상태를 관찰하시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책을 보시면 지금 나의 상태 때문에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책이라고 느껴지고 에고가 너무 과잉하게 발생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추천드리고요. 오늘 위스의 공동 창업자이시자 그리고 CPU이신 김도현님 모셔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얘기를 되게 재밌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